팔이 저리다 하고 걸음이 이렇게 비틀거리고 그렇더라고. 자꾸 넘어지고 조금 이상하게 보였죠. 옆으로 누우면은 이쪽이 저리고 눌려지니까 저리고 바로 누워도 좀 통증이 오는 것 같고 저녁에 잘 때가 자리 잡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생명의 통로인 목. 그 안엔 7개의 경추를 따라 신경이 지나며 어깨와 팔, 손의 움직임을 이끕니다. 그래서 목이 아프면 온몸이 힘들어지죠. 목이 나빠지면은 목 아래쪽에 이제 다른 부분에 여러 부위에 증상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척수신경이라고 머리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신경이 있습니다. 그쪽 신경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팔다리 쪽으로 이제 기능이 나빠지고 손을 잘 사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목은 이제 우리 몸에 있어서 중요한 부위이고 머리를 받쳐주는 부위이기 때문에 건강이 아주 중요한 부위라고 생각합니다. 상체 전반에 통증과 손저림이 나타나면 경추 문제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중 척수증은 치료가 늦어지면 예후가 나빠지고 신경끈증은 약물과 주사로 치료되나 수술이 필요할 경우도 있죠. 건강한 삶을 무너뜨리는 경추 질환을 파헤쳐 봅니다. 맞춤 치료로 고통으로 멈춘 일상을 끝내는 정형외과 전문의 석상윤 과장. 매우 심각한 경추 질환인 경추 척수증. 경추 속 척추신경이 압박되면 발생하는 질환으로 팔과 다리의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에 이상이 생기는데요. 어제는 조선소에 있었지만 오늘은 병원. 태식 씨에게 하루 만에 찾아온 변화입니다. 토요일 날 아침에 일어나려고 팔을 짚었는데 팔에 힘이 없어갖고 한번 이렇게 넘어지고 일어서려고 했는데 또 왼쪽 다리에 힘이 다 풀려서 넘어질 정도까지 해갖고 신경외과로 외진 오게 됐어요. 하이바를 쓰고 계속 일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이바를 쓴다는 것은 머리에 부딪힘이 좀 많은 일을 할 때 하이바를 쓰니까요. 그것 때문일 수도 있다고 의사 선생님 얘기를 하셔갖고 저도 약간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씨 쓰는 등의 미세한 손동작이 어려워지고 걸음이 불안정해집니다. 심하면 대소변 장애가 생기고 상부 경추가 손상되면 호흡 근육 마비로 이어지죠. 수술 후 몸은 얼마나 회복됐을까요? 여기 보면 이렇게 색깔 변해 있는 부분 있잖아요. 예. 이것 때문에 이게 지금 모자란 부분이 아직 남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손저리던 거 그거는요? 손저리는 건 아예 없어요. 손저리는 건 없고 지금 남아 있는 게 문제가 그 왼쪽 힘 빠지는 게 제일 문제네, 그죠? 얘기 드린 것처럼 조금 이제 걱정스러운 부분은 여기 신경 색깔이 이미 조금 변해 있다는 거, 요거. 척수증이 생기면은 보통 말씀드린 것처럼 손이 어두워지고 걸을 때 무릎 버텨주는 근육이 빠지는데 이게 좌측이 조금 약하다 보니까 우측으로 자꾸 무릎 쪽에 부하가 많아지는 건 맞아요. 일단은 3개월 후에 MRI 찍는 걸로 하고요. 중간에 혹시 나빠지시면 중간에 와서라도 새로 한번 찍어보시죠. 아시겠죠? 박태식님 또한 이제 보행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오신 분이시고 양쪽 어깨 쪽 승모근 쪽 통증과 그다음 손저림 그리고 다리 쪽으로도 저림이 좀 심하셔서 오신 분이시고 MRI 보시면 환자가 주로 가지고 있는 질병은 후종인대 골화증이라는 병입니다. 후종인대 골화증이라는 병은 이제 목의 뒤쪽에 있는 인대 자체가 뼈처럼 단단해지는 병이고 신경을 누르게 되며 그것 때문에 발생한 척수증으로 보행이 나빠지셨던 분이십니다. 그 후궁성형술이라는 수술을 시행했고 후궁성형술이라는 수술은 신경을 덮고 있는 뼈를 이렇게 들어주는 수술의 방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비 증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좋아지셨는데 아직까지 증상이 조금 남아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좁아진 척추관 뒤쪽을 넓히고 신경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는데요. 급성 척수증으로 휠체어에 의지했던 박태식 씨. 수술 후 젓가락질이 가능해지고 다리의 힘도 조금씩 돌아오며 기능을 회복했습니다. 감각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데요. 그래도 다시 일터로 나설 그날을 기다립니다. 아무래도 지금 갑작스럽게 이렇게 병이 와서 다시 몸이 건강해져서 다시 복직하고 일상생활 남들 다 하는 일상생활에 빨리 복귀했으면 좋겠어요. 뻐근했던 어깨 통증이 손끝까지 번진 김순덕 씨. 누우려 할 때마다 근육이 터질 듯 아팠다는데요. 청소하고 손에서 휴대폰을 놓지 못했던 일상이 그녀의 목을 망가뜨린 겁니다. 한 5년쯤 됐을 때 젓가락 사용이 잘 안 되더라고요. 손에 힘이 많이 빠지면서 통증의학과
거 가서 한 5번 정도 치료를 받게 됐어요. 2년 동안은 치료를 안 받고 계속 일상생활에 괜찮았거든요. 한 4개월 전부터 아무리 통증 치료를 해도 통증이 안 잡히는 거예요. 낮에도 통증이 있긴 한데 주로 옆으로 사람들 많이 눕잖아요. 옆으로 누우면은 이쪽이 저리고 이쪽으로 누우면 또 여기가 눌려지니까 저리고 바로 누워도 좀 통증이 올라와갖고 저녁에 잘 때가 좀 자리 잡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냥 수술 설명 그냥 편하게 듣는다 생각하시면 되고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어쨌든 이제 말씀드리자면 여기가 이제 척추뼈고 여기가 디스크 있는 공간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나마 괜찮은데 요 밑에 마디, 요 마디 두 마디가 좀 심하신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이 수술은 하고 나면 처음에는 조금 침 삼킬 때 왜냐면 앞에 뭐가 들어가니까 조금 불편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보통 시간 지나면 거의 좋아집니다. 그러면 수술하고 나서 네. 잘 때나 평소나 종일 그 보호대를 차야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는 수술은 감압술, 유압술 같이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유압술이라는 말은 뼈가 어쨌든 간에 안 움직이게 만들어서 붙어야지 끝이 나는 문제인데 보조기를 잘 안 하면 뼈가 안 붙는 경우가 생기죠. 김순덕님은 4년 전부터 이제 우측 팔이 아파서 병원에 오신 분이시고요. 다른 병원에서 이런저런 치료를 하셨는데 이제 별로 호전이 없다가 최근에 오른쪽 손 잡는 힘이 떨어지셔가지고 저한테 오신 분입니다. 경추 5번, 6번, 7번 쪽에 디스크 퇴행성 변화와 함께 신경근을 많이 눌리는 우측 신경근을 많이 눌리는 소견이 확인되고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척수신경도 눌려서 손이 어둔한 증상도 같이 생기신 분입니다. 긴 버팀 끝에 오늘 수술합니다. 아이고 지금은 걱정 반 시원한 반 그러는데요. 집에 들어가면은 항상 내 눈에 시선이 이 사람은 동선이 그쪽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제는 좀 나아질 것 같아서 좀 후련함도 있고 그렇습니다. 집사람하고 보통 한 2-3달에 한 번씩은 동해안이나 서해안은 좀 드라이브도 다니고 그게 우리 취미인데 이 사람이 내 아파하고 하니까 아무도 못 갔어요. 먼저 그거 먼저 해보고 싶네요. 빨리 완쾌해서 드라이브도 가고 꽃 구경도 가고 드라이브도 가고 그렇게 합시다. 네, 제발 그러자. 네. 수술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네, 환자분은 척수신경과 신경근, 우측 6번, 7번 신경근이 눌리셔서 우측 팔 통증과 팔 마비가 있으신 분입니다. 앞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디스크를 제거하고 신경을 누르고 있는 뼈를 다 제거할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 인공뼈를 이식하고 앞쪽에서 그 금속판을 고정하여 이제 수술을 마칠 예정입니다. 퇴행성 변화로 인한 목 디스크와 후종인대 골화증은 척수증이나 신경근증을 일으킵니다. 눌린 신경의 부위에 따라 증상이 달라지고 두 질환이 구분되죠. 디스크와 신경을 누르고 있는 덧뼈를 제거한 뒤 현미경으로 신경을 확인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정교한 수술이 가능하죠. 5번, 6번, 7번 쪽에 신경이 눌려가지고 감압은 잘 되었고요. 특히 우측 6번 신경과 7번 신경을 앞쪽에 누르고 있는 뼈를 제거하고 신경을 눈으로 다 확인하고 사진 찍었습니다. 수술이 잘 끝났고 환자는 오늘은 앉아서 하루 주무실 거고 내일부터 바로 보행하실 거고 퇴원은 한 3일 정도, 입원 3일 정도 더 유지한 후에 퇴원할 계획입니다. 수술할 때 현미경으로 이렇게 찍어놨어요. 보시면 여기가 신경이에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팔을 마비를 만든 신경이 요거거든요. 요쪽에 보면 원래는 이제 수술 전에 보면 여기가 요만큼이 다 뼈예요. 이렇게. 요거를 다 제가 뼈를 제거를 하고 나니까 신경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제거 다 했고 신경도 잘 풀어놨고 아까 엑스레이 본 것처럼 디스크 공간도 많이 늘어났고 제가 보기엔 사진도 이 정도면 예쁜 겁니다. 봤을 때는요. 뼈 이식도 잘 됐고요. 봤을 때는. 네, 그래서 아마 더 진행하거나 이런 확률은 별로 없을 것 같고 요대로만 관리 잘 하시면 오른쪽 손도 더 좋아질 겁니다. 아시겠죠? 예. 저도 고맙습니다. 수술 후에 디스크 제거 후에 인공뼈를 삽입하고 그 금속판을 대주는 수술을 잘 끝냈고 환자 경과도 좀 양호한 편으로 생각됩니다. 이게 제가 수술 중에 촬영한 그 현미경 사진이고
지금 보이시는 이쪽 부분이 척수신경이라는 가운데 줄기신경이고 여기 보이는 신경이 6번 신경, 우측 6번 신경인 가지신경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척수신경이라고 하고 이거를 신경근이라고 하는데 이 환자분은 두 군데 다 눌려 있어서 수술 중에 제가 감압을 완전히 한 것을 이렇게 촬영해 놨습니다. 특별하게 뭐 재활이 필요하다기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보조기를 잘 착용하셔야 될 것 같고요. 환자분이 이제 우측 손에 약간 쥐는 악력이 좀 떨어지셔서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재활 치료나 이런 것들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부모님이 평소와 다르다면 어떨까요? 조금씩 달라지는 아버지의 모습을 가장 먼저 눈치챈 건 유재철 씨의 아들이었습니다. 늘 구부정하게 다니던 남편이라 아내는 남편이 목이 그렇게 아픈 줄 몰랐다는데요. 돌이켜보면 이상한 점이 참 많았답니다. 힘이 없어갖고 또 원하고 통증이 아니고 오라시를 먹는데요. 힘이 없는 거예요. 저리고. 그래서 이제 포크로 찍어갖고 반찬을 먹습니다. 거기 한 2개월 전에 밥을 먹는데 이 손가락이 젓가락질을 못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님이 엄마 아빠 젓가락질 안 된다고 포크를 갖다 주러 드리라 이랬어. 또 그것도 잘 안 되니까 손가 급하게 이렇게 먹는 기라 걸음이 안 이렇게 비틀거리고 그렇더라고. 자꾸 넘어지고. 그래서 진로를 이제 봤는데 보니까 빨리 수술해야 된다 하더라고. 목이 여기가. 안 그러면 쓰러지면 뇌졸중도 올 수가 있고 그렇다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급하게 이제 열이 온 거지. 지금 보면 이제 걷는 거는 좀 많이 좋아졌고 그죠? 네. 손은 아직 우둔하고. 네, 손은 아직까지 그래도 손이 많이 조금 돌아오기도 해도 해도 아직까지. 네네. 움직임을 그냥 조금. 아픈 게 아니라 녹아오니 그냥. 그때 말한 것처럼 요 이제 MRI 보면 여기 색깔이 좀 변해 있잖아요. 네. 이것 때문에 이런저런 증상들이 있는데 보조기는 이제 오늘 풀고 제가 오늘 이제 목 운동 알려드릴 거거든요. 제 손이 아버님 벽이라 생각하고 뒤로 밀어보 뒤로 쭉 밀어보세요. 쭉 밀어보세요. 예. 이러면서 마음속으로 숫자 세는 거라. 아시겠죠? 하나, 둘, 셋 이렇게 숫자는 항상 15가지 세야 돼요. 그렇게 하시고 뭐 수술 안 될 까지까지는 좋으니까 보면 될 것 같고 절인 것 때문에 약은 좀 더 먹을 겁니다. 그대로. 유재철님은 보행이 안 되셔가지고 병원에 오신 분이시고 언젠가부터 포크를 계속 사용하고 계셨던 분이십니다. 황색인대라는 인대 부분인데 여기가 퇴행성 변화가 조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누르게 됐고 그것 때문에 증상이 생기신 것 같습니다. 수술 전에 척수신경이 이렇게 곡선을 띠면서 눌려있는 모양이었다고 하면 수술 후에는 신경이 잘 펴져 있는 것도 볼 수 있으며 앞뒤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뇌척수의 흐름도 다 이제 수술 후에 잘 보이는 게 확인됩니다. 척수신경을 압박하던 조직을 제거해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를 넓혔습니다. 압박이 풀리자 통증은 가라앉고 신경 기능도 회복세를 보이는데요. 코끝을 간지리는 상쾌한 바람이 부는 날입니다. 중매로 만나 50년 가까운 세월을 함께한 두 사람. 하루가 다르게 회복하는 남편의 모습이 아내에겐 그저 놀라움의 연속인데요. 더 많은 행복이 두 사람을 기다립니다. 손이지 손. 딴 건 아무것도 없고 힘이 없다. 저까지 열에 있다가 이렇게 여기 떠가지고 이것이 안 된 거라. 지금은 좀 괜찮지. 내가 정신적인 저기 오기 때문에 오늘 좀 되네. 녹은 해도. 처음에는 왜 저래 하는 거 여러 생각만 했지 이렇게까지 진행이 되는 줄은 몰랐었어요. 그런데 오늘 젓가락질 하는 거 보니까 영 손이 더 많이 좋아졌네. 더 건강하게 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해가면서 즐기면서 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제일 바람이. 우리 애들도 그게 제일 바라고 있어요. 신경근이 압박돼 발생하는 신경근증. 목 통증과 팔로 이어지는 방사통, 근력 저하가 특징인데요. 어깨가 자주 뭉치고 아팠던 영두 씨. 문제는 어깨가 아니었습니다. 약 1년 전부터 팔저림과 이
어깨 통증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원인을 못 찾아가지고 그 여러 병원을 다녔는데 거기서도 그냥 어깨만 아프다 하니까는 이제 어깨랑 팔 쪽만 치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한 6개월 전부터 이 증상이 더 심해져가지고 그 병원 가서 이제 MRI를 찍기로 결정을 하고 그 MRI 찍는 김에 이제 목까지 이제 같이 찍자고 의사분이 이제 권유를 하셔가지고 MRI 결과에서 허리보다는 목이 더 심하다. 목은 당장 수술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렇게 돼서 이제 원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빨리 회복돼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비록 멀지만은 계속 왔다 갔다 했습니다. 경주에서 수소문 끝에 찾아왔는데요. 오늘 이제 수술하시고 저희가 이제 10주 정도 됐네요. 10주. 말한 것처럼 그래도 나사 박혀 있으니까 이제 위임말이나 이런 게 나중에 혹시나 문제될 수 있으니까 목 운동 꾸준히 하시고 안 좋은 자세 이런 거 조금 피하셔야 되고 그럴 거예요. 이 수술은 그때 얘기 드린 것처럼 어쨌든 유압술이기 때문에 뼈가 붙어야 되는데 지금 엑스레이 봐도 벌써 조금 붙고 있어요. 이게 유압되는데 완전 유압되기까지 이만큼. 보통은 1년 정도 보는데 이게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르거든요. 2년 걸리시는 분도 있고요. 담배 많이 하시고 이런 분들은 뼈가 좀 안 붙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PC 작업하신다고 하면은 PC 높이 이런 건 조금 높여주시는 게 좋고. 아시겠죠? 네네, 그게 좋습니다. 네, 그게 좋습니다. 이 환자분은 신경근증, 그러니까 우측에 신경근이 주로 눌려가지고 이제 병원에 오신 분이시고요. 신경근증은 대부분 이제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에 반응을 잘 하기 때문에 대부분 뭐 보존적 치료를 우선 하는데 환자분이 3년 이상 증상이 지속되셨고 통증이 너무 힘들으셔서 이제 수술을 원하셔서 수술을 하셨고요. 이전에 보면은 이제 목 자체도 약간 이제 C자형, 역C자형 목을 보이고 있으나 이제 수술 후에는 지금과 같이 많이 펴져 있고요. 디스크 공간이 내려앉아서 그 부분에 인공뼈를 이식하는 수술을 했고 환자가 나이에 비해서는 조금 퇴행성 변화가 빠르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 디스크 증상이 좀 심하게 오셨던 것 같습니다. 주문 확인하고 고객 문의에 답하다 보면 쇼핑몰을 운영하는 영두 씨의 하루는 금세 지나갔습니다. 평소에도 어깨가 묵직했지만 한 달 전엔 정말 견디기 힘들었다는데요. 어떨 때 가장 아프셨습니까? 온라인 플랫폼에서 운동화를 판매를 하고 있는 소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품이 주문이 들어왔을 때 이제 포장을 하고 또 택배 작업을 할 때 팔저림이 심해가지고 통증도 같이 오니까 한 2분 정도 작업을 하고 나면은 이 팔에 통증이 심해서 이 작업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온라인 작업 특성상 이제 물건을 올려야 되는데 이거 컴퓨터 작업할 때도 타자를 치거나 그 마우스 작업을 할 때도 한 2분 채 되지도 않았는데 이 어깨 통증, 이 팔저림이 심하게 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수술 후 저림이 사라져 3개월간 충분히 쉬고 이제는 서서히 일상으로 복귀 중인데요. 오늘도 작은 행복을 포장해 고객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 예전에 이 팔저림과 이 어깨 통증이 한 90% 이상 많이 좋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통증이 이제 거의 없고 팔저림도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팔저림과 통증이 없다 보니까 업무의 효율성이 조금씩 이제 향상되어 가고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고 더 빠르게 택배 작업이라든지 그 주문 들어오는 물량들을 포장하는 작업들을 더 효율성 있게 빠르게 할 수 있었습니다. 걷기 운동으로 건강을 채우는 시간, 이만큼 좋아졌으니 먼 길을 오가던 시간이 헛되진 않았는데요. 빨리 나와서 그동안 미뤄뒀던 일들에 다시 열의를 불태우려 합니다. 아무래도 목 디스크를 수술하고 난 다음에 이 목의 움직임이 이제 제약이 있다 보니까 최대한 신경 쓰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운동을 통해 이제 건강을 회복을 하고 그리고 못다 해본 여행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레저 활동들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고개 숙인 벼는 겸손의 상징이지만 고개 숙인 목은 건강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게다가 팔과 다리에 미묘한 불편감이 느껴진다면 더 큰 화를 부르기 전에 척수증과 신경근증을 의심하고 치료를 서두르시길 바랍니다. 이런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건강한 내일은 지금부터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목에 이제 제가 주로 말씀드리고 싶은 그 질병인 척수증과 신경근증으로 나눠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두 질환을 구분하는 것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경근증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약물치료, 주사치료에 반응을 잘 하기 때문에 증상이 있다면 병원에 와서 적절히 치료를 받으시면 이제 수술까지 가지 않고도 치료가 잘 될 수 있는데, 척수증의 경우에는 치료 시기가 늦어지면은 결국 증상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만나봤던 환자분들 중에서도 척수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뭐 증상이 좋아진 부분도 있지만 남아있는 증상, 뭐 다리가 조금 저리다든지 뭐 다리 힘이 조금 아직 모자란다든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시기가 더 늦어졌을 경우에는 수술 후에도 보행이 안 되거나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이제 병원을 내원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말씀드린 이 중요한 증상들이 이제 보이신다고 하면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병원에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